음, 지금 우리가 이 신문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경선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오세훈 시정에서는 뭐 주택 공급 같은 것들이 박원순 시정보다 조금 더 잘 이루어졌다라고는 가정하에 많은 얘기들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민주당 후보가 되건 간에 박원순 2기가 되면은 안 좋을 것 같은 뉘앙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박원순 시정에는 주택 공급이 예를 들어서 주택의 총량, 아파트, 비아파트, 빌라형 다 인허가도 덜 됐을 것이고 착공도 덜 됐을 것이고 준공도 많이 안 됐을 것이다. 그래서 그에 비해서 오세훈 시장님은 이제 과거에 2006년부터 10년까지 한 그때 한 5년 재임하시고 그 다음에 2021년 8월부터 아니 죄송합니다. 2021년 4월부터 지금까지 만 5년 재임하고 계시거든요. 사실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세훈 시장님 1기가 아니고 지금 2기 2021년 4월부터 현재까지 5년 동안 박원순 시정보다 더 그러니까 연평균으로 해야겠죠. 더 많은 뭐 인허가 물량이 나오고 착공 물량이 나올 거라는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진짜 궁금해서 국토부 데이터를 한번 뜯어봤어요. 우선은 자료를 딴 데서 받았을 때 제가 약간 놀랐어요. 사람들의 상식하고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제가 좀 저도 더블 체크 차원에서 국토부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 국토교통 통계 누리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뭐 데이터 잘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한번 직접 해서 제가 보여드린 수치가 맞는지도 사실 저도 이제 누군가 검증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단순 비교 차원에서 그냥 제가 박원순 시장님 8년 8개월하고 이 오세훈 시장님 2기 이거를 한번 봤어요. 박원순 시장 임기는 2011년 10월부터 2020년 7월까지 8년 8개월입니다. 그에 비해서 오세훈 시장님은 2021년 4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이제 5년이고요. 물론 이게 단순 비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긴 하겠다마는 우리가 전체적인 총 기간 동안 주택 공급 총량입니다. 즉 아파트와 빌라를 합한 모든 것들을 보면은 8년 8개월간 박원순 시장 시기는 73만 9천호 가량을 인허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슈가 되는 거는 주택을 빨리 공급해야 된다고 했을 때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그럼 빨리 인허가가 돼야 되는 것, 그리고 착공이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인허가와 착공이 예전보다 늦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세훈 시장 5년 동안 2기입니다. 2021년 4월부터 현재까지는 24만 6천호밖에 안 돼요. 만약 우리가 이거를 단순히 곱하기 2를 한다고 했을 때도 50만 호입니다. 그러면 5년이 아니고 우리가 10년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전히 박원순 시정 8년 8개월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그 연평균으로 했을 때 인허가 물량이 박원순 시장 시기에 8만 4천, 이게 무려 오세훈 시장님 기간의 연평균 4만 9천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인허가 물량이 거의 71%가 많아요. 그 당시에는 사실은 뭐 인플레이션 같은 이슈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인허가 물량하고 착공 물량하고 거의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더라도 인허가 물량이 4만 9천 호인데 착공 물량은 급감해요. 이게 4만 1천으로. 그러니까 인허가보다 착공이 한 대략 20% 정도가 낮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각 그 어떤 사이트마다의 어떤 프로젝트마다의 그 상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시정부에서 할 일은 그런 상황을 좀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 빨리 착공이 돼야지 뭐 준공이 될 수 있으니까. 물론 그렇다고 이제 민간 개발 건설에 지나친 인센티브를 주는 거는 어떤 형평이 어긋나기 때문에 그 무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만약 시급하다고 하면은 적정한 선에서 인센티브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허가 착공이 이제
박원순 기간이 많고요. 그리고 준공도 사실은 압도적으로 박원순 시정 기간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 오세훈 시기 때 이제 인허가 착공보다 준공이 많은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박원순 시기 때 인허가가 많았기 때문에 그게 준공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3, 4년 후에 이 준공에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이건 지금 주택 공급 총량이고요. 우리가 만약에 아파트만 본다고 했을 때도 사정은 동일합니다. 박원순 시정 8년 8개월 동안 37만 호 공급됐고요. 오세훈 시정 5년 동안 18만 8천 호 공급됐습니다. 즉 박원순 시정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게 결국 연평균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인허가 같은 경우에도 4만 2천 대 3만 7천으로 아파트 인허가가 연평균이 박원순 기간이 더 많습니다. 대략 한 12% 정도 더 높고요. 착공 물량도 거의 비슷해요. 4만 2천이 인허가가 됐으니까 4만 4천 정도가 착공이 됐고, 그리고 이제 인허가 같은 경우에 3만 7천 정도가 인허가가 되고 3만 호 정도가 착공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허가 대비 착공 물량이 좀 줄죠. 다만 아파트의 경우 이제 준공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 3만 6천 그리고 3만 7천으로 약간 오세훈 시기가 좀 많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봐야 될 부분들은 이 인허가가 중요하다고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박원순 시장 때 아파트 인허가가 적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많았다. 준공의 경우에는 거의 비슷하다는 게 지금 통계적으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빌라를 본다고 하면 이건 더 처참해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8년 8개월 동안 박원순 시장 때는 무려 36만 9천 호의 비아파트, 빌라 물량이 공급됐습니다. 박원순 시기는 5만 8천 밖에 안 됩니다. 즉, 아무리 토지 가격이 비싸고 임대 수입을 요구하는 빌라 시장의 경우에 이 수익률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서울시 전체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50%가 조금 안 됩니다. 오히려 비아파트가 더 많아요. 그리고 그게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유형이고, 여기서 공급, 인허가 물량이 이렇게 적다는 부분은 이 나비 효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빌라에서도 공급이 안 되니까 빌라 가격도 전세 가격이 오르고요. 빌라 공급이 없으니까 이분들이 어쩔 수 없이 아파트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추가적인 수요가 붙은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아파트 시장 갔을 때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매매 시장으로 가지 못합니다. 아파트의 전세 또는 월세 수요를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빌라 시장에서의 공급도 지속될 필요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하고 비아파트가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4만 채자가 나오면은, 인허가가 나오면 빌라에서도 4만 채 정도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런 현상들이 박원순 시정에서는 존재를 했어요. 박원순 시정 때 매년 빌라가 대략 4만 2천 호 정도의 인허가를 받고요. 착공도 비슷한 수준이 되고, 빌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착공하면 6개월 안에 짓기 때문에 준공 물량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세 개가 비슷해요. 인허가, 착공, 준공. 그런데 이 오세훈 시장에서는 빌라 인허가 연평균 1만 천, 착공 11,000 똑같죠? 그다음 준공 13,000 거의 비슷합니다. 이건 뭐 압도적으로 인허가의 경우에 박원순 시정이 무려 오세훈 시정보다 260%가 많아요. 착공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이 부분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부분과 상당히 괴리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신문 보고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지,
박원순 시정 때는 뉴타운 해제하면서 아파트 공급이 줄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데이터를 보니까요. 이게 박원순 시정과 오세훈 시정에서의 인허가 물량, 그리고 연평균 인허가, 연평균 착공, 연평균 준공에서 오세훈 시정 때보다 많았다는 겁니다. 그게 아파트에서도 나타나고 빌라에서는 더 압도적으로 나타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 총량에서도 압도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제가 본 수치에 의하면은 이게 박원순 재임 기간 동안에 모든 주택의 인허가 물량하고 착공 물량 연평균이 오세훈 시정보다 높아요. 그 말씀 뭐냐면은 박원순 시정 때 인허가하고 착공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낮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